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의 손덕중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그 슬기로운 중국 법률 생활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퇴직과 경제보상금입니다. 경제보상금, 한국말로 하면 퇴직금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뭐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한 내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노동관계 종료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동관계가 끝날 수 있는지 일단 대괄적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종료, 사직, 해고, 합의, 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종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 아니면 당사자가 정한 사유로 인해서 종료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사직은 노동자가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직을 하고 싶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나를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가 뭔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저는 이걸 핍박성 사직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해고는 정말 노동자가 잘못해서 징계적인 성격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자체는 본인은 별로 실수한 게 없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해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제성 감원이라는 제도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서로 합의하에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걸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중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퇴직금, 그러니까 경제보상금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반드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제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직의 종류, 그 계약 종료, 그리고 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동관계 종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동관계 종료는 말 그대로 노동관계가 어떤 객관적 사건에 의해서 종료된 경우 얘기를 하죠. 자, 말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노동계약 기간을 2년이나 5년으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노동계약은 알아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영자 입장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뭐 갱신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은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고 같은 경우에는요, 30일 전에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1개월치의 월급을 줘야 되죠. 이걸 보통 한국어로 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이게 반드시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는요. 다만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실무례라든가 아니면은 중재원의 판례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춘시 지역은 이거를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 아니면은 예고 통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더 이상 다닐 직장이 없으니까 노동관계가 알아서 종료가 되겠죠. 그 회사의 폐쇄, 물론 본사의 폐쇄도 여기에 해당하겠지만은 분공사의 폐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분공사에다가 직원을 둘 경우에는 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만일 분공사를 폐쇄했는데 분공사에 다니는 직원이 본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번 절차를 밟아준 다음에 그래도 못 다니겠다 하면 그때 노동관계가 종료를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에도 노동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노동관계 종료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뭐 잘못한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한 것 전혀 없이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준 게 공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슴팍에 사직서를 품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일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왜냐,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냥 퇴직을 하겠다, 사직서 내고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사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사직을 하겠다.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순수하게 노동자의 사유로 인해서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용기에 탈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턴십을 거쳤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일하기에는 좀 자질이 부족하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탈락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건 한국도 비슷한데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한다면은 30일 전에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 통보를 안 해줘서 회사가 뭐 정말 중요한 뭐 거래를 못했다, 아니면 대체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큰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비슷하고요, 중국도 비슷하고 그만두는 직원한테 실제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가능하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사직을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괴롭혀서 사직을 하는 경우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저를 때립니다. 그럼 회사 그만두는 게 맞겠죠.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그럼 그만두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에 노동자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노동자가 전혀 잘못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제가 좀 구체적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요. 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을 미가입 또는 미납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 가끔가다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사회보험 좀 비싸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직원이 사직한다고 하면은 사회보험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직을 한다. 그럼 경제보상금 줘야 되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위험한 업무를 강요한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물난리 났었죠. 물난리 났는데 지금 당장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해라. 그럼 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노동자가 그만둬도 경제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노동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칭푸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소주시로 이사가 갔어요, 회사가. 그런데 저한테 그냥 다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제 경우에는 제가 노동자 입장이라면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통근 시간,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회사 못 가겠다, 이런 거는 내가 약속한 노동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실제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줘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음은 해고입니다. fired라고 제가 크게 써놨는데요. 해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합법적인 해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해고가 있을 수 있겠죠. 합법적인 해고 중에서는 노동자가 잘못해서 징계적 성격으로 하는 해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잘못한 건 없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징계성 해고인데요. 징계성 해고인 경우에는 전제가 노동자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의 경우 파면된다, 이런 경우에 아예 퇴직금이 지급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중국에서는 사고를 크게 치면은 정말 퇴직금을 전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재산손실, 비위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뭐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보상금 지급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됨. 이거는 뭘까요? 취업을 할 때 사기를 쳤다는 거죠. 취업을 할 때 사실은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뭐 위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지니까 넌 해고고 경제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망, 협박으로 취업. 협박으로 취업 한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장님은 협박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사장님이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해고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요, 중국법상 해고는 아니고 아예 취업 무효라고 아마 판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 징계성 해고가 가능하겠죠. 근데 중국에는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도 이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홍천루에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옆에 사람들과 패싸움을 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해고해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징계성 해고에 해당해가지고 경제보상금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분명 직원이 맨날 지각을 해요. 그리고 맨날 한 30분 일찍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왜 하질 못할까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된 것이고 어떤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왕왕 이런 직원 수첩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아 가지고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김에 제가 직원 수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수첩은 그 노동법상은 이게 내부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에 너무 안 붙기 때문에 제가 직원 수첩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사실 모든 사업장은 이거를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 취업규칙을 그 정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등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노동계약법상 규정제도를 잘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라는 게 뭘까요?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놓는 거, 이런 게 공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 당연한 거고요. 작업시간, 휴식, 휴가 며칠인지, 안전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보건위생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사가 뭐 해줄 것인지, 보험 뭐 들었는지, 복지, 교육, 근무규칙, 작업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징계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규칙을 뭔가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이 회사 근무 기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그래서 적절한 징계 규칙을 통해서 근무 기간을 확보하고 또 업무 능력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두는 것이 회사를 잘 운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도 비슷한데요. 이 취업 규칙 그리고 직원 수첩 이런 거 만들려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야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직원 전원과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직원 대표들, 직원 회의와 협상을 한 후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민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그 의견 교류, 협상, 그리고 합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직원 수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 규모가 적을 때 이런 직원 수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입사할 때, 그 회사에 입사할 때 노동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때 직원 수첩에 같이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비징계성 해고. 이것도 제가 약간 좀 만든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닌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 회사가 뭔가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요. 이 직원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성 해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는 업무 부적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선 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한번 배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도 계속 적응이 안 된다. 뭐 정말 KPI가 너무 낮다. 그런 경우에는 이 비징계성 해고로 이렇게 해고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원 수첩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실제 해고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재가 아닌 부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딱히 노동자 잘못은 아니죠. 그냥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징계성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은 경제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럼 산재로 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 산재로 인한 경우에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객관적 사정 변경,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저도 무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회사 사정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상하이에 있는 회사가 북경으로 가요. 그러면 직원도 데려갈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은 직원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포지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매장이 전부 없어졌어요. 매장 안 하기로 했어요. 소매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 아예 매장이 없으니까 매장에 있는 직원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고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경제보상금 당연히 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업무 포지션을 없앴다고 했는데 약간 속임수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팀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회계 업무는 다른 직원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영업팀에서 회계 업무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능적으로 이 포지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면은 불법 해고로 판단된